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로봇 안에서 어떤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 주가의 흐름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로봇을 바라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바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몇 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로봇계에서 큰 게 온다. 로보월드가 개막이 초읽기다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로보월드가 언제 열리냐면 10월 23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4일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26일까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연중 가장 큰 로봇 관련 행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어떤 기술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이 모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 로버월드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감이 됐죠. 10월 11일에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한 여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세 개의 회사가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로 테솔로라고 하는 회사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테솔로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자, 델토 그리퍼라는 시리즈로 5G 그리퍼 그리고 4G 그리퍼 그리고 이 3F는 3핑거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3개 달린 여러 개의 이 그리퍼 버전들을 가지고 있고요. 델토 그리퍼라는 이름의 시리즈들을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은 테솔로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아직 뭐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라인업들의 특징은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리퍼라고 하는 건 이제 짚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로봇 팔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회사, 비슷한 이제 팔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사명이 나와 있죠. 에이딘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아직 상장은 하지 않았는데 달걀을 집을 정도로 이런 미세한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토크 센서라고 하죠. 이 로봇에 들어가는 이 토크 센서 관련된 기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어떤 물체를 짚고 이동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할 텐데 그때 물체를 집을 때 뭐 무게를 집을 수 있는 강한 힘도 필요하겠지만 정교하게 계란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떨어뜨리지 않은 정도의 적정한 힘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분명히 어려운 기술일 텐데 이런 힘 토크 관련된 센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에이딘 로보틱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다른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회사입니다. 자, 로보티즈 회사가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로보티즈는 대표적으로 이 AMR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서빙 로봇, 이런 로봇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봇 기술의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액추에이터죠. 이 액추에이터가 모터와 감속기를 모듈화시킨 부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셀을 상품명으로 여기에서 많은 매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로보티즈는 이 매니퓰레이터라고 하는 로봇 팔이죠. 이 로봇 팔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팔을 제작하는 플랫폼인 오픈 매니퓰레이터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 기업들도요, 이 로봇 팔을 로보티즈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만큼 기술력이 입증이 된 이 로봇 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미 시리즈가 이 자율주행 로봇 시리즈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요 AMR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로보티즈 상품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도 지금 팔이 달려있죠. 이 팔이 바로 매니퓰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팔입니다. 현재 호텔, 그리고 관공서, 병원,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층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실내형 개미는 지난 7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실내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서울 일대에서 이 양천공원 이런 곳에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여기에서 매출이 계속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로보티즈의 지금 내용이었고요. 지금 로버월드가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300개 회사가 앞으로 여기 나와서 소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3일부터 26일 이 4일간 킨텍스에 열린 로버월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제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행사장에 옵티머스 로봇이 이렇게 걸어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이제 관객들의 이목을 좀 끌었습니다. 저도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 이 보시면 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이 여기 관람객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이렇게 직접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고 춤도 추면서 굉장한 이목을 좀 이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테슬라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 증대의 공장 자동화를 계획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동형 양팔 로봇 RB-Y1. 자, 이 로봇이죠. 자, 요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대가 예약 판매가 완판되었다라고 합니다. 판매된 곳을 보면 지금은 교육 연구기관이죠. MIT, 버클리, 조지아텍. 근데 이 지금 교육기관, 연구기관들이 미국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L 그룹에서 프랑스 실내 주차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죠. 바로 스탠리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322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면 이 스탠리 로보틱스의 이 주차 로봇이 이 차량 아래 이렇게 마치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듯이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라이다도 여기 달려있죠. 라이다도 여기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율주행 로봇이 서빙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차 로봇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라이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라이다가 뭐 자율주행 차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 시장과도 밀접하게 접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라이다 산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L그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도죠. 만도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 주차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탠리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했다. 여기 322억 원을 투자를 해서 74.1%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영권까지 확실하게 가져온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드론이 포착을 하면 스스로 M16 조준 사격을 하는 AI 로봇계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자, 그 로봇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봇이죠. 바로 고스트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인데 이 위에 이 무시무시한 총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살상 무기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군사용 목적으로 고스트 로보틱스가 다방면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여기 기관소총도 달려 있죠. 목표물을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아무래도 더 정밀하고, 그리고 전쟁터 같은 경우엔 사람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텐데 기계는 뭐 땀도 안 흘리고 인기척도 없고 긴장도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드론이 얼마나 이 군사적으로 적극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 로봇계가 드론 감시와 격추라는 새로운 영역에 활용이 되는 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계 위에 여기 지금 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실제 이렇게 훈련할 때 이 로봇계가 같이 참여하는 모습들 우리가 익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은 다양한 섹터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썸네일 보시면 여기 위에 여기 할머니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돌봄 로봇이죠. 지금 보시면 다양한 이름으로 돌봄이 로봇이 지금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사람이 다 대체할 수가 없는 그 다양한 영역들을 로봇이 이제는 감성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 대체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로봇 사업은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웨어러블 로봇을 얘기할 때 항상 잊지 않고 이렇게 등장해주는 이 형님, 이 웨어러블 형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 형님을 저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항상 웨어러블 하면 이분이 나오시는데 조만간 삼성에서도 웨어러블 보핏을 이제 좀 출시할 때가 됐습니다. 9월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9월은 지나갔고요. 조만간 이제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웨어러블 뿐만이 아니라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돌봄 로봇, 군사용 로봇, 서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로봇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각각의 로봇 종목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먼저 차트 흐름만 먼저 봐볼게요. 작년 9월 11일에 지금 24만원 고점을 찍은 뒤로 고점 대비로는 좀 빠져 있고요. 지금 요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G도 계속 비슷한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뉴로메카 박스권을 이탈하고 현재는 하단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BB테크는 조금 더 흐르고 있는 모습이죠. 두산로보틱스는 그룹사 내 합병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엔젤로보틱스는 상장 이후에 이렇다 할 강한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2만원을 찍은 뒤로 26,000원 선에서 바닥 박스권에 놓여져 있고요. 이렌시스가 그나마 조금 상단에서 놀고 있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많이 떨어졌지만 바닥을 찍은 뒤로 최근까지 좋은 모습들을 박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인탑스가 좀 차트가 좋지 않죠. 계속 흐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T로보틱스 흐르고 있고요. 라운테크 마찬가지죠. 로보스타 RS 오토메이션, 자 그리고 아진엑스텍. 자 지금 제가 거론하고 있는 모든 로봇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스맥이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는데, 자 요거는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까요? 자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로봇을 제작하는 큐렉소 안 좋죠? 고영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컴퍼니, 자 수술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이 관련주들도 전반적인 로봇 섹터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전체 주가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파악한 원인은 일단 로봇이 과거에 한번 시세를 줬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지분 인수 투자로 강하게 올라갔었지만 다른 로봇 섹터들도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삼성이 견인했던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 기대가 있은 다음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죠? 기대를 했는데 보여지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 흐름을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에서 여실히 우리가 봤던 거죠.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실망이 나오자마자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주가는 계속 급락했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퍼포먼스들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데이터, 숫자로 찍히는 실적,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대감만 있고 실적이 찍히지 않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에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이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재무를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죠. 매출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봤을 땐 영업이익을 봐야 되니까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작년에 136억에서 153억으로 늘었지만 올해 반기까지 62억이 나왔다는 건 지금 전년 대비 실적의 성장이 좀 꺾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SPG는 어떨까요? 자 마찬가지로 SPG도 매출이 일단 꺾였고요. 영업이익은 워낙 기존의 모터 사업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나오고 있지만 실적의 성장을 봤을 때는 좀 꺾여있는 모습입니다. 전년 동기 거의 40% 성장이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유로메카는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매출은 다행히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기 매출을 봤을 때는 전년 매출보다 소폭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올해 12월까지 이제 한 해 매출을 결산을 해보면 전년 매출보다는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SBB테크는 실적이 완전 처참하죠. 점점 실적이 내리막으로 가고 있고 적자 폭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죠. 적자 지속, 엔젤 로보틱스 적자 지속, 이렌시스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성장했어요. 보시면 10.8% 실적이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렌시스가 조금 더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이런 박스를 그나마 양호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탑스도 볼까요? 인탑스도 역성장하고 있죠. 로보티즈 마찬가지로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수술용 의료 로봇 한번 볼까요? 자, 큐렉소 보겠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고영 어떨까요? 고영도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자, 지금 실적이 로봇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좋죠. 근데 그나마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이렌시스가 좀 괜찮았잖아요. 주가의 흐름이 조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나마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박스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스맥이 금요일의 모습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중 25% 상승한 것도 좋았지만 거래가 2,300만 주가 역대급 거래가 지금 터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뉴스를 먼저 보시면요.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자, 스맥은 릴슨 프라이빗 에쿼티와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문 인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MOU를 체결했다. 매매 예정 금액은 3,400억 원이며 금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위아에서 이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내놨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릴슨 프라이빗 에쿼티와 스맥이 이렇게 우선협상자로 체결이 되었다라는 뉴스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자, 우리가 실적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스맥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맥의 실적 보시면요, 일단 2023년까지 매출 자체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반기 매출도 보시면 972억이니까 여기 곱하기 2 하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비슷하게 살짝 지금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은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이나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현대위아의 그 공작기계 사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매출의 증대에 있어서 뭔가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실적에 이런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나아졌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맥의 차트는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미래컴퍼니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손에 꼽을 수 있는 실적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게 이렌시스와 스맥이었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웨어러블 보픽 관련주로 감속기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관련주다라고 우리가 주목을 좀 하고 있죠. 자, 스맥은 우리가 그렇게 큰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이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좀 유의미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스맥을 메모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런 거래가 좀 나와서 앞으로는 저는 스맥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관점보다 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도 보면 좋겠죠. 물론 투자 관점에서도 스맥은 투자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며칠간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박스를 거래와 함께 돌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매물대들을 또 소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맥의 흐름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스도 살펴봤고요. 우리가 실적 대비 여러 가지 흐름들을 지금 봤는데 지금은 로봇을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단기간 시점에서 일단 삼성 웨어러블 보핏이죠. 이 보핏은 웨어러블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관련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이렌시스가 너무 좋고요. 이렌시스는 이 삼성 보핏에 감속기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가 실적 기반한 성장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보핏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선 좀 전에서도 봤지만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렌시스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여기 박스에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매물대가 위에 좀 많이 있는 게 좀 리스크이긴 하지만 삼성의 이 웨어러블 출시 뉴스가 나오면 분명히 가장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관련주 중에 하나이고, 실적이 아직 꺾이지 않았고요. 좀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렌시스를 좀 추천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까도 봤지만 미국의 연구기관, 대학기관의 이동형 양팔 로봇, 우리나라에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업화 목적의 로봇을 아직은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관련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아직 콜옵션 지분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강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 짓고 있는 공장이 있죠. 자, 이 공장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이 무인화 공정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실적에 유의미한 좀 모멘텀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에도 공급이 되었다라고 뉴스에 나온
이 이동형 양팔 로봇 RB-Y1 여기에 22개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감속기를 모두 SPG가 공급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SPG도 관련주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PG가 삼성 보핏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묶이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하면 LG가 투자한 회사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2만원대 바닥에서 26,000원대까지 지금 확실히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지금 이 구간에 많은 매물대들과 함께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미 조정도 충분히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웨어러블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엔젤 로보틱스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많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거래량도 상당 부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이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리스크가 큰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쪽에 긍정적인 관점을 두신다라고 하시면 엔젤 로보틱스도 좋은 대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탑스는 일단 흐름이 좀 소폭 꺾여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인탑스를 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웨어러블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렌시스 내지는 사믹THK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트의 위치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위에 많은 매물대들이 갇혀 있고요. 물린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든 모습이지만 대안으로 봤을 때는 인탑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믹THK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탑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를 저는 항상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렌시스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실적 기반한 위치가 너무 좋은 차트의 위치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이렌시스가 강한 모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일단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좀 쏠 수 있는 흐름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건 일단 스마트 팩토리 쪽이죠. 그리고 AMR 뭐 자율주행 이동 로봇 티라 로보틱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AMR 시장 쪽으로도 테마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또 LS 일렉트릭이 인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통과시킨 모습을 우리가 최근에 확인을 했었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그래도 좀 제법 나온 편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위치에서 티라유텍도 좀 일시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3등주 정도로 꼽는 게 티라유텍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 스맥 쪽에서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요.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어요. 여기에서 지금 윗꼬리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눌림목을 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스맥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자, 산업용 로봇 그리고 공작기기 관련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맥인데 자, 스맥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맥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최근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렌시스,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스맥까지 요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로보티즈도 사실 좋기는 해요. 로보티즈도 지금 자율주행 로봇 AMR 시장에 있어서 누구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순서가 로보티즈보다는 엔젤 로보틱스 쪽으로 먼저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투자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로봇 관련주는요 좀 더 종목별로 디테일한 종목 분석을 앞으로 자주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로봇 관련주들도 이 로보월드 시점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저 텐선비 라면택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도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